ADSP 3과목 데이터 분석에서 R 관련된 내용에 대해 키워드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목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나눠서 영상을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R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R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코드를 긴 것을 해석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정리하고 총정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R 관련 강의 3-10강, 11강, 17강, 18강은 반드시 들어주시고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많이 출제되는 내용 첫 번째는 썸머리 함수입니다. 썸머리 함수의 경우는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의 해석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연속형 같은 경우는 최소값, 1/4분위수, 중간값, 이게 메디안이죠. 평균, 3/4분위수, 최대값이 표시되고요. 범주형 같은 경우는 범주와 그 범주별 데이터 개수가 콜론으로 구분돼서 표시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썸머리 함수는 평균을 보여준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측치 대치법은 2021년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종종 나오던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단순 대치법과 다중 대치법이 있습니다. 단순 대치법의 종류 그리고 특징 꼭 한 번씩 읽어 두셔야 되고요. 다중 대치법 같은 경우는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과 계산의 난해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상값, 이상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상값은 정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이상값이라는 것은 내가 평균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또는 다른 값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 멀리 떨어져서 있는 것을 이상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상값을 판단하는 방법, 그리고 1/4분위수, 3/4분위수, IQR을 이용해서 이상값을 판단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평균에 많은 값들이 모여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균으로부터 3표준 편차 뺀 것보다 작거나 평균에서 3 곱하기 표준 편차를 더한 값보다 큰 값을 저희가 이상값이라고 하고요. 또한 IQR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가운데 50%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IQR이라고 해요. 그래서 Q3라는 것이 75% 위치, Q1이라는 것이 25% 위치. 그래서 Q3에서 Q1을 뺀 크기를 저희들이 IQR이라고 하는데요. 이 IQR 곱하기 1.5를 이용해서 Q1에서 IQR 곱하기 1.5보다 뺐을 때 Q1 빼기 IQR 곱하기 1.5를 뺀 값보다 더 작은 것, 그리고 Q3 더하기 IQR 곱하기 1.5보다 더 큰 것을 저희가 이상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값만 분석을 해서도 저희들이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도용된 거, 이거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삭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2021년도 기출에서 R 관련한 문제들을 정리해 봤어요.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러면 한 번 시험에 한 개 내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학습 분량에 비해서 비율을 봤을 때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 있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보면 팩터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팩터에 이제 C 해가지고 괄호 열고 숫자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 레인지죠. 범위를 구해서 총합을 구하면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터를 가지고 매트릭을 만드는데 n로나 n콜이나 by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교재 266페이지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썸머리 해석이 두 문제 나왔는데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에 267, 268, 269 정도 풀 수 있으면 풀이할 수 있는 난이도였고요. 박스 플롯에 관한 것도 두 개가 나왔는데요. 교재에 있는 270, 271 보시고 273에서 277의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시면 풀이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이제 박스 플롯에서 보여주지 않는 거 무엇인가? 또는 박스 플롯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거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박스 플롯은 평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평균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summary. 그리고 이상값이라는 것에 평균이 사용되지만 이 박스 플롯은 여기 있는 IQR, Q1, Q3 그리고 중앙값, 중간값, 여기 중간값 써 있는 게 중앙값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상치 관련해서 뭐 이상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재 302페이지 내용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페이지로 가서 어떤 내용인가 볼게요. 266페이지 내용 가볼까요? 보면 이런 문제 나왔다는 거예요. 매트릭에서. 이게 팩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1부터 6까지 6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n콜이라고 해서 이 콜이 컬럼이죠. 그래서 컬럼이 2개 있는 매트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매트릭은 2차원이고요. 자, 그랬을 때 6개 가지고 컬럼이 2개니까 로, 행은 3개겠죠. 자, 그래서 3 곱하기 2 모양의 매트릭을 만들었는데 by row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런 모양이 될 텐데 1, 2, 3, 4, 5, 6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느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R이라는 언어는 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by row에서 true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by row를 true로 주게 되면은 행부터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 채우고 두 번째 행 채우고 세 번째 행을 채워서 지금 by row를 줬을 때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묻지 않았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267 바로 다음 페이지네요. summary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값부터 1, 4분위수, 중위수, 3, 4분위수, 최대값,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다. 뭐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speed와 dist라는 것은 둘 다 연속 변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값부터
1/4분위수, 중앙값, 이게 평균이죠. 3/4분위수, 최대값.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면 돼요. dist라고 하는 변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변수의 중위값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스피드는 3/4분위수를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떡하니 적혀 있죠. 그리고 둘 다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4가지 변수는 연속형이고 여기에 범주, 스페시스 종류 나오잖아요. 범주형 같은 경우에 지금 3가지 범주가 있다는 거고 각각 데이터가 50개씩 있다는 거예요. 50개 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중위값은 뭐다. 그리고 아이리스에 달러 해가지고 페탈 위스를 실행하면은 페탈의 위스 변수만 얻어낼 수 있고, 자, 범주형 아니죠. 연속형이에요. 범주형은 여기 있는 스페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값 보게 되면은 페탈 랭스 6.9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이 박스 플롯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상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IQR의 길이, 최소, 최대, 1/4분위수, 3/4분위수, 중위값과 뭐 이상치들을 여기 보이진 않네요.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막 나타나거든요. 원래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결과가 통계학적인 유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박스 플롯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산점도 해석도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산점도 행렬이구나. 그리고 히스토그램,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막대 그래프는 명목형, 즉 범주형 변수의 빈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박스 플롯, 여기 있는 것이 메디안, 중앙값, 그리고 여기 있는 Q3하고 Q1 값을 보고 Q3 빼기 Q1 하면은 IQR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맥시멈, 미니멈 나오잖아요. 이 맥시멈과 미니멈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정상치에서의 가장 큰 값과 정상치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표시하게 되어서 항상 대칭은 아니에요. 이상치가 양쪽 다 존재한다면 대칭으로 보여지겠지만요. 자, 그리고 구하는 방법 예쁘게 써있죠?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러한 범위를 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밖에 나오는 게 이상치들이죠. 그리고 이걸 평균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IQR에는 절대로 평균이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첫 시험에 응시할 때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빅데이터 분석기사에서 그 박스 플롯에서 표시할 수 없는 것은, 근데 거기에 보기로 분산하고 평균이 있었거든요. 근데 둘 다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인터넷에 뒤졌는데 뭐 어떤 박스 플롯에서는 옵션을 사용해서 평균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구나. 평균이라고 할 걸 했는데 나중에 진흥원에서 답을 분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다라고 했던 것 같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균은 아니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한 번씩 강의를 통해서 봐두시고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 그림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상치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이상치가 없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진 않았죠. 그래서 정상 범위의 최소, 최대 구간을 나타낸 거고 여기 있는 진한 것들이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이게 Q3, Q1. 그리고 그걸 빼면은 IQR을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룹 간 분포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토탈비를 보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여준다라고 나오는데 유의미함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데이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뭐 상자 그림이 박스 플롯이죠. 그래서 이상치 판단에 적합하지 않다? 반대말이죠. 적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50%가 포함되는 범위가 IQR 4분위 범위죠. 인터 쿼타일 레인지에서 IQR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IQR이 무엇인지 3, 4분위 수와 1, 4분위 수를 뺀 값 구할 수 있으셔야 되고 상한과 하한을 구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02페이지로 가볼까요? 이상치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묻고 있죠. 그래서 2021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균에다가 3 곱하기 표준 편차를 벗어나는 값은 조금 더 썼으면 좋겠네요. 평균으로부터. 자, 그런데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치를 판단하고 제거한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데이터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석의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거한다 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런 문제가 많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지문들을 다 읽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에서 R에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하셔서 작년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올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요. R 관련해서 제가 뽑아놓은 문제만이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